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략 10,000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고고! 오늘은 제가 셀토스를 약 한 달 동안 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셀토스 언박싱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차량용품 협찬 제안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차량용품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댓글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격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요즘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었어요. 일단 제가 선택한 등급은 시그니처 2,685만원, 그리고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원, 컴포트 80만원, 10.25인치 내비 90만원, 썬루프 40만원, 탁송료 기타 등등이 추가돼서 대략 3천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 팩을 안 넣은 이유. 이건 제가 조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모니터링 팩을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서 셀토스는 소형 SUV이기 때문에 굳이 360도 서라운드 뷰가 필요 없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하지 말자 이러고 추가를 안 했는데 이게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거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차량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특이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내가 모니터링 팩을 추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차를 받고 나서 알게 된 건 계기판에 날씨 이쁘게 나오는 그게 모니터링 팩을 추가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모니터링 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피커. 이건 되게 예상외로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스 오디오를 추가하지 않고 기본 옵션으로 있는 스피커를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저도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서 영상에 잠깐 넣었던 LED가 막 노래에 맞춰서 깜빡깜빡 거렸던 그 무드등 기능도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요. 하지만 주행할 때는 음악에 맞춰서 불이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깜빡거리는 경우는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줄 때 불이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트렁크 크기. 트렁크 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또 캠핑을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이 셀토스를 끌고 캠핑을 가본 적은 없어요. 최근에 제가 3박 4일 동안 촬영을 가면서 3박 4일의 짐을 트렁크에 실은 적이 있었는데 일단 뒷자리를 전부 폴딩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봉에 옷을 약 10벌 가량 걸고 스노우보드도 차에 실려있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정말 널널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또 이 봉에 대한 질문도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봉은 그냥 집에서 쓰는 행거 봉을 여기 손잡이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저는 차에 옷을 많이 실기 때문에 차에 봉을 설치하고 옷을 걸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치대 질문인데요. 송풍구에 부착하면 거치대가 떨어지지 않냐? 제가 핸드폰이 빠지지 않았는데 잡아 당겼을 때 그때 딱 한 번 거치대가 떨어졌고 그 외에는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주행을 하다 보면 얘가 약간 덜덜덜덜 떨리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픽스 거치대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픽스 거치대를 쓰고 있지 않는 이유는 저 내비 한가운데에 그 픽스 거치대를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 거치대를 보시고 오주주라는 브랜드에서 맥세이프 거치대를 보내주셨는데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맥세이프 거치대가 깔끔하고 좋긴 하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케이스 티파이에 맥세이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질 않아요. 그치만 요즘엔 맥세이프 링 이렇게 스티커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제품을 받아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소재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거치대가 핸드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아래에 받침이 있는데 송풍구 모양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착을 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받침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줘서 단단히 고정이 돼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불이 이렇게 뿅 하고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8가지고요.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저는 제 계기판에 맞춰서 빨간색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맥세이프의 최대 장점, 이렇게 척 하고 붙는 이 느낌. 집게가 벌어지고 잡는 시간을 따로 기다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맥세이프 링 스티커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갤럭시도 충분히 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석 힘이 워낙 강해서 노 케이스일 때보다 더 잘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엄청 세요.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겨도 거치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거치대는 주행 중에 거치대가 덜덜덜 떨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모어모드 거치대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도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약 한 달 동안 셀토스에 있는 순정 내비를 이용해서 주행을 해봤는데 저는 원래 카카오 내비를 이용했었어서 순정 내비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카카오 내비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메이튼에서 오토 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10.25인치 내비까지 추가를 했는데 이 작은 화면으로 내비를 본다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유선으로 카플레이를 하기에는 거치대에 연결해야 하는 선도 있고 핸드폰으로 연결해야 하는 선도 있고 카플레이도 쉽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오토 프로는 무선으로 카플레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USB에 선을 꽂아주고요. 오토 프로는 여기 위에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깔끔하죠. 선을 연결하면 블루투스에 이렇게 메이튼이 뜹니다. 눌러주시고요. 페어링 해주시고 동기화 허용해주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카플레이 사용을 눌러주면 다음부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되는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빨라요. 한 2~3초 걸린 것 같지 않나요? 설정에 들어가서 분할 화면을 꺼줄 건데요. 기기 연결해서 폰 프로젝션을 들어가시면 카플레이 분할 화면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정 내비의 무빙이고요. 카플레이에서도 똑같이 정말 부드럽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카카오 내비를 10.25인치 내비에 꽉 차게 쓸 수 있는 이 편리함 너무 좋습니다. 고고! 이제 제가 약 한 달가량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풋살장을 가야 되거든요. 풋살장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카카오 내비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경로를 입력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의 화면에 카카오 내비가 뜹니다. 고속도로로 나가서 제가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약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을 눌러주고요. 차간 거리는 현재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보통 고속도로에선 3단계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 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100km로 그대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 모두 밟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핸들을 잡고는 있지만 제가 거의 조작하고 있지 않아요. 속도를 더 내고 싶을 때는 여기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지금 110까지 올려볼게요. 그럼 속도가 11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손을 뗐을 경우에는 앞에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안내 문구도 뜨거든요.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넣어주시고 차를 이동시켜주면 앞에 차를 감지해서 저절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앞에 차를 감지를 해서 속도가 줄었어요.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이동하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가 켜져 있기 때문에 핸들이 약간 뻑뻑하고 차선을 이탈했다고 삐삐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꼭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이동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100km로 설정이 돼 있지만 앞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서 현재 95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거리 촬영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km 이상을 고속도로에서 직진만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를 켜놓고 주행을 하면 발의 피로도도 덜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커브길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가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버튼을 누르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끈 다음에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커브를 돌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급커브 구간에는 여기 핸들에 초록불이 꺼졌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차선 이탈 방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켜지고요. 스마트 크루즈 이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아예 꺼집니다. 다른 날 정체 구간에서도 사용해 봤는데요. 직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다만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켜봤는데 외부 센서에 눈이 달라붙으면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그럼 전 다음에 세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